2024년 5월 21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하루 쉬었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지금 살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방송이고,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인지 고질인지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조금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간지표 같은 것도 좀 확인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을 조심시키는 방송이고, 또 반대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포감을 느끼실 때는 에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9.11 테러 때도 오후장 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심기경호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멘트가 뭐냐면 바로 변동성이죠. 주식시장이요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임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그러면 세상 재미가 없거든요. 반대로 주식이 막 오르기만 하면 재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빠지기만 해도 즐거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변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그 변동성을 즐기실 줄만 안다면 주식시장에서 세상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왜 우리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남자가 편안함을 주는 사람도 좋은 반면에 또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쪽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이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거든요. 주식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주식에서 안정감은 수익으로 느끼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움직임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좀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는 걸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저를 굉장히 흥분시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 장중 변동성, 데일리 변동성이 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즘 더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해드리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감당하실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 흥분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만, 주식은 어떤 기대감을 땡겨 쓰는, 가불해서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미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뭐 9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한다.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 모드도 아니고요. 좌절 모드도 아니고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시고, 대신 변동성은 이렇게 이어질 건데 이 변동성을 무섭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은 흥분하기보다는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볼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문가들이 투자자들을 상당히 기망하고 희롱한다. 못된 새끼들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죠. 뭐 당장 다우지수 이날 0.49% 하락했고요. S&P 500 0.09% 상승, 나스닥이 0.65% 상승했습니다. 그냥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어요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다우지수는 지난번에 4만 포인트 돌파해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고,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우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야. 제가 예전 방송에서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판피린이라는 약을 자주 드셨는데 그 판피린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근데 어떤 골목에서 오빠들이 도깨비 실을 가지고 저를 막 홀리면서 제 돈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은, 물론 뉴욕 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붕 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경제지표 안 좋고요. 인플레이션 고작 지금 한 달 꺾인 거 확인했고요. 근데 어쨌든
뭐 다우지수 뭐 사상 최고치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다 좋아요. 근데 그냥 쿨하게 그냥 뭐 화끈하게 뜨거워졌으니까 지난번에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점 찍었으니까 아름다운 조정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갖다가 그 말도 못 하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5월 20일 같은 경우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제가 세상 싫어하는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 실적 기대에 힘입어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5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좀 잠깐 오늘 볼 텐데요. 이날 발표된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었고요. 엔비디아가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엔비디아가 상승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좋은 실적이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속상해 하실까봐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사람의 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쓰리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제가 한번 나쁜 마음 한번 먹어봐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뭐 제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유혹할 때, 사람한테 사기를 칠 때, 사람을 홀릴 때는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면도 있고, 그죠? 그 취약한 면이 만약에 욕망이라는 부분이라면 욕망을 계속 자극하면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갈 거야. 지금 주식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맡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굳이 혼조세를 혼조세라고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지난번에는 다우지수, 이날은 나스닥,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대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주식시장은 이슈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좋게 실적을 발표해도 이미 반영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평가되면서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니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부진하고 있다라는 점. 하물며 미쓰리가 그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미국 고용 좋아,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그 미국 자체 내에서도 고용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면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쪼개는 이상한 장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엔비디아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고 전문가들은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 계속 사, 엔비디아 팔지 마 이러고 있죠.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6월 10일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세계 개발자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그 개발자 회의에 애플이 참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이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전형적으로 예전에 한참 재료 매매 유행할 때 그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매달 나오는 그 증시 칼렌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뭐 영화가 개봉이 되고 뭐 무슨 어디서 뭐가 열리고 아주 깨알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증시 칼렌더를 만들었던 1세대 그 만드신 분과 제가 같이 작업을 했다고요. 그때는 그런 모든 일정 재료들이 통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증시 칼렌더에 나오는 이슈를 역이용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이슈들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플이 다음 달, 이번 달도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5월 중하순으로 넘어갔지만 다음 달 중순에 있을 세계 개발자 회의 기대감을 먼저 땡겨서 전문가들이 애플이 좋을 것 같네라고 매수 의견을 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뭐 캐터필러가 올라가고 뭐 월마트가 올라가고 막 그것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 니네가 그렇게 떠들었던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어떻게 됐냐?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애플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이슈로? 애플이 뭐 아이폰이라든가 뭐 아이패드가 엄청 잘 팔려서 아니면은 새로운 그 시리즈가 엄청나게 기대감이 커서 앞으로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이런 이슈도 아니고 그냥 6월달 중순에 있을 어떤 뭐 개발자 회의에 대해서 애플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라는 이상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애플을 매수 의견을 냅니다. 이거 전형적으로 증시 띄우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냥 연병 엔비디아 계속 고고고고 하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 게 반영이 된 상태고 다음에 엔비디아가 더 좋으려면 이제는 엔비디아도 기대감으로는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화된 실적이 필요할 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증시를 무엇이 띄우겠습니까? 그나마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애플을 끌어당기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시장이 상당히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방송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방송 빼고. 예전까지 안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 뭐 별거 없어요. 뭐 좀 쉬었어요. 근데 요즘엔 뉴욕 증시 쉬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매일 집중한다는 얘기는 진짜 미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기 전에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예상보다 일찍 은퇴할 거라고 해서 또 이 종목이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요, 이 다이먼 CEO는 약간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최근 제가 뭐 유명한 뭐 어떤 투자자들 혹은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을 다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렇게 적중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굳이 뭐 제이미 다이먼 CEO가 일찍 은퇴한다고 해서 뭐 JP 모건 체이스가 망하겠습니까? 뭐 어차피 CEO가 시장 방향 못 맞췄는데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시황 못 맞춘다고 증권사가 망하진 않잖아요. 예, 그렇게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제가 왜 종목을 얘기하지, 뉴욕 증시를 정리해드리지만 종목을 잘 얘기해드리지 않는 미쓰리가 왜 이렇게 오늘 굳이 이렇게 재료 매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넘어가 보면, 자,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기본 전망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2% 가긴 갈 거야, 잉? 알았지? 갈 거라고. 그런데 예정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다음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도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실망스러웠다.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완화를 지지를 하길 바랬으나 이런 결과는 추가적으로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미국이 연준이 미쓰리 머릿속을 압수수색해서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 흐름을 쭉 봤더니 금리를 좀 인하해야겠네.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려 썼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상승하는 바람에 그 금리 인하 카드를 걷어들였다라는 거죠. 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요, 고용시장이 더 나은 균형을 보이고 인플레이션도 원했던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금리가 제약적 영향에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제가 무슨 소리인지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얘기한 건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좀 볼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해요. 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내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금리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연준 금리 인상 카드 못 써요. 그리고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렸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시장의 대구는 아유 미국 올해 골드락스야 연착륙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연준의 똥멍청이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몰라서 인플레이션 지표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 3개월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 작동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했는데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쓱 걷어들였습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미국 경제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 경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어깨에 똥펌을 좀 잡는 것 같은데 완전 개소리고요. 미국 연준 금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 쉽게 하지 못해요.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겪어야 될 만한 어떤 악재가 터져줘야지만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운이 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강아지를 목욕을 시키려고 이제 욕조에 담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럼 강아지들이 막 나갈래 싫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했어. 뭘 다 해. 아직까지 비늘질도 안 했는데. 물론 강아지뿐만 아니라 아이들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아직 헹구지도 않고 끝날래. 아직 막 이제 목욕시키려고 했는데 싫어 나갈래 그러고 막 이러면 아니 다 했어 그렇게 10분 20분 30분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인 거예요.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못한다니까요. 금리 인하 쉽게 못하죠. 금리 인상도 못하죠. 어쩌죠? 특히 미국은 그렇다 칩시다. 미국은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그래도 수급은 아니지만 여하튼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못 따라가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뉴욕 증시가 이제 약간 빠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보고서를 낼 건지 제가 미리 예언을 하면 뉴욕 증시가 쉬어가면 이제 그러한 그 어떤 분위기가 덜 상승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빠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저렇게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못 올라갔는데 미국이 안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그래 왔어요. 제가 이 바닥에 있는 30년 동안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은요, 우리나라는 더 하락할 거예요. 제가 올해 여러분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쓰리 지금 5월인데 뭐 이제 거의 2024년 반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루에 그냥 100포인트씩 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물론 반대로 100포인트씩 올릴 수 있는 것도 주식시장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장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빠지면 받아줄 수급이 없고요. 올라올 때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올라왔어? 매도 주문해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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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
주식시장이 오르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발 개뿔도 모르는 전문가들이 아는 척하면서 내놓는 보고서,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 기사로 쓰는 그 기레기들에게 속지 마시고, 전문가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욕심내지 말고 욕망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매매하셔라 라는 것이 제가 또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게 돈다방 미쓰리의 방송 취지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당분간 좀 계속 유지될 거예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멘탈을 꽉 잡고 버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